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맞죠? 자,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 즉 여기서 판례가 얘기해주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는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 과거사, 한국전쟁 때 양민들 학살당했다든지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당했다든지 이런 불행했던 과거사 관련된 사건들, 이런 걸로 이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특별한 이런 과거사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 소멸시효 기산점 그리고 시효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주관적 기산점, 객관적 기산점 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 안날로부터가 주관적 기산점,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날, 즉 불법 행위가 있은 날, 그날이 이제 객관적 기산점이죠. 자, 주관적 기산점, 객관적 기산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효 기간은 자,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3년, 10년 돼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양민학살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당하고 또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리고 이런 거, 자, 이런 거에 특수 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즉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이러이러한 사건, 줄여서 과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자, 객관적 기산점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과거사, 양민학살 생각하시면 되죠. 자, 1950년 한국전쟁 때 양민학살을 당했습니다. 아, 여기 대해서 이제 국가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 당신, 자, 1950년도 이때 언제 알았나요? 자, 언제 알았나요? 나중에 이제 과거사 정리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과거사를 갖다가 규명하는 위원회에서 요거는 억울하게 간첩도 빨갱이들도 아닌데 억울하게 양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맞습니다. 딱 이렇게 진상규명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그때부터 알았죠. 그때부터. 자, 그렇게 안날로부터 3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결정이 예를 들어 2015년에 결정났다. 2015년부터 3년 내, 2018년까지 네, 자, 국가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자, 그 안날로부터 3년 주관적 기산점과 그 기간 그런 건 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객관적 기산점입니다. 객관적 기산점. 불법행위가 있은 날, 즉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만 해라. 특히 국가배상 청구니까 일반적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다르게 3년, 5년. 객관적 기산점, 즉 그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에만 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5년이라는 거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950년에 양민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때 손해가 발생한 거니까 자, 1950년부터 5년까지니까 1955년까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 기간 놓치면은요 배상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배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과거사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과거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시키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객관적 기산점만 그래요. 주관적 기산점은 괜찮습니다. 주관적 기산점은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가 아니에요. 객관적 기산점에 대해서 국가배상 침해로 나왔습니다.